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간만에 올라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소매 기업들의 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전자제품 소매 업체죠. 베스트바이의 분기 실적이 시장 눈높이를 상회하면서 주가가 12%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유통 그리고 쇼핑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기대감이 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이슈, 전쟁 이슈 등은 늘 상존하고 있죠.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장이 개장하기 전에 저희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이슈들부터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늘 자세하고 친절하게 글로벌 이슈 짚어주시는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전화로 먼저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좀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 상황을 제가 앞서서 전달을 해드렸는데 간밤에 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어떤 포인트로 정리해 볼까요? 네, 전일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일단 이번 주가 추수 감사절 주간으로 인해서 시장 거래가 많이 좀 줄었다라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 탄력성이 다른 때보다 좀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금주 같은 경우 이제 매물 공백으로 인해서 그렇게 좀 어떠한 작은 이슈로도 상승폭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것도 좀 감안하시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1.18% 상승을 하면서 34,000포인트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도 1.36%를 기록을 하면서 4,003포인트, 지난 9월 이후 처음으로 다시 4,000포인트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나스닥도 1.36% 상승을 하면서 11,000포인트대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기업들의 이제 실적들이 예상보다 이제 좋게 나왔다라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향후 인플레이션이 약화되고 그다음에 기준금리 인상폭이 낮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된 그런 하루였습니다. 섹터별로는 모든 섹터가 다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소재, 기술주가 상승폭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좀 높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 종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애플, MS, 그다음에 구글, 메타 다 1% 넘는 그런 상승세를 보였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0.8% 상승을 보였습니다. 어저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넘는 그런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 4.7% 상승을 했고요. 마이크론도 2.55%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전일 이제 소매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발표가 되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그런 효과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하이마트와 같은 이제 베스트바이죠. 전자제품을 이제 판매하는 그런 이제 업체인데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13%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동일 매장 매출 감소폭, 그러니까 전체적인 매출은 작년보다 감소는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예상치보다 상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동일 매장 매출 감소폭이 2-3%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낮은 10%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는 지난 여름에 한번 시장 가이던스를 한번 낮추면서 주가가 한번 출렁거렸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그런 상승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중단된 자사주 매입을 다시 재개하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을 좀 더 크게 했었던 이유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의류 업체인 아베크롬비, 그다음에 아메리칸 이글 아웃핏, 그다음에 딕스 스포츠 같은 경우도 매출 호조를 보이면서 상승세를 보였고요. 특히 아베크롬비 같은 경우는 주가가 21% 상승을 하면서 큰 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소매 관련된 기업들의 이제 실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가격대별로 주력 상품의 가격대별로 지금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달리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스트바이나 아베크롬비와 같이 좀 이제 가격대가 있는 그런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데서는 매출이 조금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저가 상품을 팔고 있는 달러트리 같은 경우는 향후 가이던스가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한 8%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미국 내에서도 경기가 양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줌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향후 가이던스를 낮추면서 4%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실적치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는데 성장률이 상사 이래 최저 수준으로 하락을 했고요. 가이던스도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채권 시장 같은 경우도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거래가 감소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조금 안정세가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이제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대한 얘기가 다시 부각이 되면서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패드워치상으로 보면 12월달 기준금리가 50pb 인상 확률이 아직까지는 대세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전전일 패드에 있는 다양한 인사들이 기준금리의 높은 인상들을 이제 예고를 하는 그런 상황이어도 일단 12월달은 50bp가 인상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1월달 기준금리가 5% 이상이 될 확률은 68.4%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3월에 기준금리가 5.25%로 다시 올라갈 확률이 46%가 될 만큼 여전히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기준금리의 추가적인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일 WTI 같은 경우는 1.41% 정도 상승한 81달러 선으로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전전일 월스트리트 저널이 사우디의 감산을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할 것이다라는 석유를 증산할 것이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사우디가 일단 감산은 추가적인 증산은 없을 것이다. 감산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와 더불어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이나 그다음에 쿠웨이트 같은 경우도 원유 증산에 관련돼서 부인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유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4일 날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12월 5일 날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상한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의 변동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일 달러 인덱스는 107.14를 기록을 하면서 소폭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세하게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 상황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이런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승을 했다고 마무리가 좀 되는 모습이었는데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면 12월에 또 FOMC 남아 있고요. 벌써 시간을 좀 보니까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미 연준의 금융 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일희일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자세히 내년 경제 전망을 미리 들여다보면 먼저 강세론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죠. 제레미 시걸 같은 경우 내년 뉴욕 증시가 강하게 좀 반등할 수 있다. 20% 정도까지 반등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들, 미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강세론자들의 의견이 먼저 궁금한데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제러미 시걸 교수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강세론자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적인 이제 투자 전략가로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의 이제 재무학 교수로 현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을 강세로 보는 가장 큰 이유가 과거 이제 여러 자산을 장기 투자할 경우에 주식 수익률이 가장 좋았다라는 그런 이제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 논문의 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장기간 보유하면 좋다라는 거에 대한 강한 이제 확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투자를 배우려면 그를 찾아가라고 할 만큼 투자론에 대해서는 상당한 글로벌 국제적인 대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상당히
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시걸 교수가 내년 주가가 올해보다 한 20%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기준금리 인상이 시장의 부정적인 요인으로만 작용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파월 연준 의장이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만큼 대부분 최근에 연준에서 하고 있는 통화 긴축 정책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이제 연준이 급격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기 때문에 현재의 인상된 수준만으로도 충분히 물가 수준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연착륙이 가능하다라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는 불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통화 정책이 한번 이제 실행이 되면 그게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현재 긴축 상황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불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중립금리 이상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12월 달에는 FOMC 회의에서는 50bp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 12월 달 회의 끝으로 아마 기준금리는 더 이상 인상이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부분이 90% 이상 지금 지났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정점이 지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 내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현저히 지금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인플레이션이 더 높게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이제 시그널을 많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내년 1월 달 FOMC 회의 때 인플레이션을 이제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선언할 것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초에 바닥을 확인하고 그 이후서부터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내년 초에 서부터 본격적인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상당히 좀 긍정적인 발언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대표적인 강세론자들의 이야기와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물론 이렇게 전 세계 금융시장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각국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반대로 또 강세론자가 있다면 약세론자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년 뉴욕 증시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다. 안 좋은 전망들을 좀 내놓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S&P 500 같은 경우는 내년 1분기 3,000에서 3,300 사이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모건 스탠리 한 전략가는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도 힘들지만 내년에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약세론자들이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도 또 따로 있을까요? 네, 약세론자다라고 해서 시장이 아주 떨어진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일단 내년 1분기에 저점을 형성할 것이다라는 게 전반적인 이제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점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강세론과 약세론이 좀 나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내년 말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지 S&P 500 기준으로 해서 한 4,000포인트 전후가 고점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점이 3,000포인트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골드만삭스의 이제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주가 하락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기업 실적이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이 있었던 것은 추세적인 상승 반전이 아니라 베어마켓 랠리상에서 지금 인플레이션 정점론이나 그다음에 중국의 코로나 완화 기대감 같은 그런 이제 기대감으로 랠리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 내년도에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실적이 둔화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 주가 지수보다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마이클 윌슨이라는 증시 약세론자가 있습니다. 마이클 윌슨은 올해에서 아마 시장을 가장 잘 맞춘
경제 분석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지난 10월 작년에는 올해 증시가 약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시장이 단기 랠리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클 리슬 같은 경우에는 S&P 500 기준으로 단기적으로 4,150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특히 고용 지표가 견조하게 유지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랠리도 가능하다라고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1분기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 그다음에 높은 금리, 그다음에 소비자 지출 둔화 등으로 기업 실적 둔화가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년 1분기에 주가 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 1분기에 시나리오별로 다르겠지만 지금 같은 시나리오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 지수는 3,400포인트까지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 약세 국면의 시나리오다라고 하게 되면 3,000포인트까지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는 이제 기업들의 주당 EPS가 상당히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내년도 기업 주당 EPS는 올해보다 15에서 20% 정도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런 이제 예상이 맞는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지수대보다는 20% 이상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지수대가 이제 3,000포인트대 초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런 이제 마이클 윌슨 같은 경우도 내년 말에 S&P 500 지수는 4,000포인트대까지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내년 증시 전망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 좀 다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대표님께서는 내년 좀 증시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시고 거기에 따른 대응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내년 증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약 그다음에 후중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많은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 보시면 이제 전략 후강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보다는 후강보다는 후중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내년 상반기에 아마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의 높은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아마 이번 올해 4분기부터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내년 상반기에 충분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도 점차 하락하는 그런 하향세를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하향세를 보인다라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연준의 지금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2%대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뛰어넘는 한 5에서 6%의 CPI는 유지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준금리는 지금 5%대까지는 충분히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상승한 기준금리는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 내내 아마 5%대 이상의 그런 기준금리가 유지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아마 내년 1분기, 그러니까 3월 정도에 아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 이렇게 3월 달에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시점이 아마 주가 입장에서 보면 저점을 형성할 그런 시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저점을 형성하고 상승을 한다라고 해도 일단 높은 기준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 하락은 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소비자들의 소비 위축에 따라서 기업들의 매출이나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큰 폭으로 좀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도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지수가 저점에서 반등을 한다라고 해도 이게 단기적으로 유턴이나 V와 같은 그런 급등하는 패턴은 보이긴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 대신 이제 L자 형태의 움직일 가능성이 더 크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증시 입장에서 보면 실물 경기보다 한 6개월 정도 선행한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 실물 경기가 바닥을 찍는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그보다 6개월 정도 선행이 되는 한 상반기 중에 아마 저점이 형성이 될 거고요. 다음에 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일단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지수대가 일정 부분 이상서부터 박스권으로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박스권을 통해서 아마 주가 급등락을 통하고 그다음에 기간 조정으로 시장의 체력이 좀 모이는 그런 시기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물론 테마에 따라서 개별적인 종목의 움직임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만약 종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원자재 수급난이 안정화가 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년도 증시 전망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업을 좀 더 잘 선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글로벌 증시 짚어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엔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도움 말씀에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FP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지금 벌써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개장을 앞두고 국내 증시 리뷰부터 좀 해볼 텐데 어제 우리 증시를 보니까 크나큰 움직임은 포착이 되기가 어려웠더라고요.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뭐 재료가 계속 반복이 되고 네. 있죠. 뭐 이제 중국 코로나라든지 뭐 연준 인사 같은 좀 발언들은 계속 좀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좀 악재에 좀 많이 노출이 된 상황.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큰 움직임은 없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첫 번째로 중국 코로나 확산에 대한 부담은 좀 여전히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사망자가 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방역 강화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특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공급망에 대한 어떤 좀 문제가 다시 한번 좀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사실은 조금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들 계속 이슈를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이슈가 사실은 뭐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지금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재료 자체는 좀 반복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좀 중국 증시는 좀 상승을 했다는 점 사실 좀 아이러니합니다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증시 같은 경우도 좀 이런 부분을 소화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연준 인사들 발언은 이제 상당히 좀 엇갈리는 내용들이 많죠. 특히 이제 뭐 75bp 관련된 얘기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또 어느 쪽에서 보게 된다면 뭐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좀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 인사들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좀 엇갈리는 뭐 강한 쪽도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속도 조절해야 한다는 쪽도 있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11월 뭐 12월 계속해서 금리는 올라간다는 어떤 팩트는 맞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 재료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증시에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뭐 증시 같은 경우는 큰 방향성이 있다기보다는 좀 이런 재료를 조금씩 소화해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조금 이제 매도를 좀 상당히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가 조금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11월 16일부터 특히 뭐 이제 기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좀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뭐 기관 같은 경우도 뭐 전기전자 쪽을 좀 집중적으로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이 나온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보험 쪽에 좀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는 매수가 좀 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일 연속 지금 이제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제 확실히 2,500을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뚫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다가 결국 이제 그 10월 CPI 미국 CPI 발표 후에 그 떴던 갭 부분을 지금 다 메꾸고 내려오는 상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한 측면에서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부진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1,310원대까지 초반까지 갔다가 지금 어느새 1,350원까지 좀 올라오는 상황. 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뭐 완벽하게 하락 전환했다라고 좀 보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아직은 뭐 이제 외국인이 지금 뭐 매도세를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만 그렇다고 대량으로 매도를 한다기보다는 약간의 좀 매수세가 좀 줄어들었다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FB님께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새로운 재료가 있다든지 특별히 뭐 증시를 움직일 만한 시장을 움직일 만한 재료가 있다든지 하는 주는 아닙니다만 관련돼서 수급 동향 자세하게 좀 살펴봐 주셨고요. 그 흐름에서 오늘 증시 작전도 좀 세워보도록 할 텐데 늘 좀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섹터를 앞서서 이야기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은 로봇 섹터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로봇과 관련돼서는 특별한 이슈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로봇 관련된 이 섹터가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약간 테마로서 좀 보이긴 합니다만 네. 이제 좀 일반 섹터로 좀 자리 잡으려고 하는 이제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뭐 내년 산업에서 키워드가 뭐 로봇, AI가 좀 들어가는 상황.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 부회장님이 좀 말씀을 하시면 항상 로봇 섹터가 움직였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일단 좀 대기업들이 로봇 섹터를 좀 가져가려는 좀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가장 주목하는 좀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로봇 같은 경우는 크게 산업용하고 서비스용 이제 두 가지로 나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산업용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글로벌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글로벌 리쇼어링 흐름도 있고 뭐 인력이 좀 감소되는 부분들 여기서 또 임금 상승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신규로 이제 산업용 로봇에 대해서 사실은 좀 수요가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매해 좀 최고치를 갱신할 이제 로봇 생산에 대해서 최고치를 갱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신규 산업 로봇 설치량 같은 경우가 지금 지난해 3만 1,000대 정도가 됐기 때문에 뭐 중국, 일본, 미국에서 좀 4위를 기록할 정도로 산업용 로봇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좀 기술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투자처를 찾기 쉽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좀 어느 정도 기술 장벽을 가지고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ABB, 스위스 ABB라든지 뭐 쿠카, 독일 같은 좀 기업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현대 모비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산업용 로봇에 관련돼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중소형단에서 좀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것은 결국 서비스 로봇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비스 로봇 같은 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뭐 식당을 갔을 때 서빙하는 로봇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청소 로봇 같은 경우가 좀 대표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청소 로봇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지금 눈에 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청소 로봇 같은 경우는 연평균 23% 정도 성장이 예상되는 어떻게 보면 초고성장 산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가전하면 뭐 삼성전자, LG전자를 좀 생각을 합니다만 그 밑에 단에 있는 뭐 유진 로봇이라든지 뭐 에브리봇 같은 이제 로봇 청소기들도 회사들도 좀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이렇게 산업용하고 서비스 이제 관련된 로봇 말고도 뭐 의료라든지 뭐 물류 쪽 로봇도 좀 제가 볼 때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의료 부품 쪽 결국 이제 AS 관련된 쪽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대기업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대기업 같은 이제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로봇 관련된 테마로 움직이는 약간 좀 무거운 부분도 있고 밑에 있는 종목을 봤을 때는 약간 좀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사실 로봇 섹터에 관련돼서 좀 투자를 하시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ETF 지금 국내 처음으로 로봇을 좀 테마로 한 ETF가 상장이 됐죠. 코덱스 K 로봇 액티브 ETF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상장이 됐기 때문에 네. 이런 ETF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에 이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성장은 확실한데 아직은 좀 테마로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강해서 투자를 좀 해도 되나 하는 많은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로봇 산업 관련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주셨고 실제로 어제 시장에서도 로봇 관련된 종목들 주가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된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고 기업들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 저희가 좀 주목해봐야 될 종목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이제 좀 모멘텀이 있으면서 그래도 네. 실적이 나오고 좀 차트가 좀 예쁜 이제 종목이 하나 보이는데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한 34,700원에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전고점 이제 돌파 매매도 좀 가능한 자리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3분기까지 누적 기준 매출액 같은 경우 104억. 을 좀 기록을 하면서 창립 이래 최고 실적을 좀 달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작년에 지금 매출이 지금 이제 뭐 그 90억 정도, 그러니까 3분기까지 90억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
104억이면 일단 14억 정도가 지금 초과로 매출이 달성된 부분들, 특히 이제 4분기까지 실적이 찍힌다고 한다면 뭐 사상 최고 매출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내재화를 좀 많이 했어요. 원재료가 좀 상당히 코로나 때 많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좀 부품들을 대부분 내재화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좀 많이 피해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 좀 유통망을 좀 구축을 하면서 좀 가격 경쟁력을 좀 앞세워서 이제 협동 로봇 관련된 수출을 좀 주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라인업도 지금 3개에서 5개까지 지금 넓힐 것으로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먼저 반영하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외국인, 특히 이제 금융투자나 연기금의 좀 매수가 조금씩은 들어온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좀 한번 타픽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섹터는 로봇 섹터였습니다. 그 안에서도 좀 차트도 좋고 앞으로 성장성도 기대가 되는 종목 중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과 함께했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도록 하죠. 인베스팅 코리아 이동훈 수석 연구원님과 화상으로 연결해 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작전 세워볼 텐데 첫 번째 국내 증시 이슈 중에서 어제 좀 상승을 했었던 원전 섹터 이슈 짚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일 상승했던 섹터 원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체코 대표단이 아랍에미리트 바카라 원전 방문 소식이 전해지면서요, 체코 원전 수주가 본격화된다는 기대감에 전일 원전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21일 체코 대표단은 아랍에미리트 입국을 해서 바라카 원전을 만났죠. 방문을 하면서 이는 한국의 원전 건설 운영 능력을 점검하기 위함으로 해당 대표단은 바라카 원전을 살펴본 뒤에 현지 시간으로 23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에 머무르면서 한수원 측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체코 원전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체코는 현재 남동부 두코바니 지역에 1200메가와트급 가압 경수로 원전 1기를 건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사업 규모는 약 8조 3천억 원으로 본 입찰은 3월에 개시가 됐습니다. 한수원이 본 입찰이 마감되는 이달 말에 입찰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수원이 캐나다에서 현지 기업 칸두 에너지사와 원전 해체 분야 사업 협력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칸두 에너지는 중수로 원전 관련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이번 MOU는 세계 최초로 중수로 원전 즉시 해체를 위한 사전 작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으로 인해서 에너토크, 서전기전, G2파워, 보성파워텍, 오르비텍 등 원자력 발전 테마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와 같이 원전의 상승세는 한수원이 이달 말 입찰서를 제출할 때까지 당분간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원전과 관련된 이슈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텐데 자세하게 이슈 분석과 종목 이야기까지 해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가 하락한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주신다고요? 네, 현재 중국 소비 관련주가 전일 하락한 이유를 분석을 해보면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지속과 중증 환자 급증이 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6일째 2만 명대를 기록을 하면서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중국 방역당국은 전일 중국 본토 신규 감염자가 27,307명으로 전일보다 1,270명 늘었으며 16일 이후 2만 명대를 기록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증 환자가 급증을 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난 20일에 중국 본토의 코로나19 감염 중증 환자는 107명으로 지난 14일 21명보다 6일 만에 4배가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속에 중증 환자가 늘면서 중국 방역 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수도 베이징의 감염자 급증이 두드러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베이징의 1일 감염자가 1,500명을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자가 많은 차오양구 등 일부 지역은 음식점을 매장을 영업을 중단을 시켰다고 합니다. 사무실 출퇴근도 인원을 제한하면서 주요 공원의 문도 닫고 있고 지난 5월 코로나19 확산 때와 비슷한 준봉쇄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호텔신라, 신세계, 제주항공,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FN 리퍼블릭 등 중국 소비 관련주가 하락하는 추세인데요. 특히 면세점, 항공사, 카지노, 여행사, 화장품 테마 등의 하락이 눈에 띄었던 하루를 보였습니다. 거기에 주목할 점은 제주항공이 내일 24일이죠. 2,700만 주 이상 규모의 유상증자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에서 투자자들이 주가 폭락 우려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오늘은 우리 증시의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 이슈가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한 여부와 전일 하락했던 종목들의 움직임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현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코로나에 대한 관련주이신 분들께서는 일단 손절은 하지 마시고 중국 정부의 방침 결과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신규 종목 진입은 현재 매우 부담스럽기 때문에 관심 포트에 담아두셨던 분들께서는 관망세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중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급증하고 또 폐쇄, 봉쇄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전 세계인들이 또 한 번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죠. 관련돼서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한 대응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산재에 있는 이슈들을 저희가 짚어봤는데 관련돼서 저희가 살펴볼 만한 오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슈에도 나와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에너토크입니다. 한수원이 21일 캐나다 캔두에너지와 원전해체 분야 사업협력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에너테크가 전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캔두에너지는 2011년 캐나다 원자력공사 상업 원전 부문을 SNC 라바인이 인수를 하면서 설립된 회사로 캔두타임 중수로 핵심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너토크는 전동 액추에이터 및 감속기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주요 제품인 전동 액추에이터는 발전 플랜트 상하수도 시설, 정수장, 정유사, 조선소 및 제철소 등에서 액체 및 기체 등의 유체 흐름을 제어하는 물, 오일 및 스팀과 가스 등 밸브 구동을 시키는 장비입니다. 노후 원전에 대한 폐로 기술은 성장하고 있는 시장 상황이고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원전 정책의 전환에 따라서 신규 건설하는 원전보다는 폐로되는 원전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전 플랜트 상하수도 시설, 각종 가스 및 밸브, 감속기 제조 및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 현재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에너토크가 현재 한수원과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원전에도 납품을 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이번 폐로에도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부각되면서 전일 상한가를 기록한 것입니다. 에너토크의 전년도 매출액은 225억 원으로 감소를 했지만 영업이익은 279%나 상승을 하고 순이익도 313%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완연한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며 어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어제의 상승세가 오늘도 이루어질 것이며 탄력적인 상승 추세를 이루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체코 대표단의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방문 이슈가 아직 살아있고요. 이달 말 한수원 측에서도 입찰서를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 섹터는 재료가 살아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는 것보다 일주일간 에너토크가 어떤 식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에너토크에 혹시라도 진입하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단타적 접근으로 빠르게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명 연상을 할 수도 있는 충분한 재료이긴 합니다. 만약 오늘 갭상 출발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꼭 보수적 관점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종목에 대한 흐름 여러분들도 같이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연구님 오늘 장 작전 저희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전일 국내 증시는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인해서 또 미증시 하락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죠. 그러므로 국내 증시도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원달러가 소폭 상승을 했는데 제가 방송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환율의 하락이 곧 우리 증시의 상승이며 환율의 상승은 우리 계좌를 흔들게 합니다. 너무나 맞아떨어지는 상황에 참 전문가인 저로서도 씁쓸한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 정말 참 재미없으실 텐데요. 결국 돌고 도는 섹터들 위주의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그중에도 지켜봐야 할 섹터는 결국에는 네옴시티 테마, 전일 삼성물산이 MOU 관련하면서 네옴시티 현장에 1만 호 이상의 임직원 숙소를 모듈 주택으로 짓는다는 소식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모듈 주택 관련주 어떤 흐름 보여지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또한 전일 로봇 관련주 상승 좋았죠? 로봇 관련의 상승 추세도 한번 괜찮아 보이므로 포트에 담아주시는 것도 괜찮아 보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장 작전까지 이렇게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인베스팅 코리아 이동훈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OTT에 한국 영화 상영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밝히면서 관련된 업종과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류 유입을 금지했던 이른바 한한령 조치 이후 6년 만에 이러한 내용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슈 어떻게 보셨나요? 최근에 업종 같은 경우가 많이 주가들이 조정이 나와 있는 경우에 우리가 종목들이 불안한 요소들, 이 요소 같은 경우가 지금 주가에 반영돼 있는 그러한 업종 같은 경우는 이 불안 요소가 실제 제거가 되거나 아니면 이 부분이 호전적으로 전환을 할 때 주가 같은 경우는 반응이 강한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반응들 같은 경우는 실적 시즌의 개별 요소보다는 실적 시즌이 끝났을 때 개별적으로 주가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에 더욱 좀 강하게 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 개선 부분에서 FTA 기준으로 했을 때 2차 FTA 같은 경우가 한한령에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이 시장에서 좀 해소에 대한 가능성으로 부각이 되어 왔었고 실제 중국의 OTT에 우리나라 영화가 재개가 되면서 이와 관련된 영화 관련주가 직접적으로 반등이 나왔다고 하기보다는 이 컨텐츠와 관련된 부분, 중국과 관련해서 실제 좀 이익이 있었던 기업, 그다음에 이 이익에 대해서 좀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강한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전일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준 게 중국 정부 같은 경우가 공식화를 해서 OTT에 우리나라 영화를 재개한다는 점을 또 한 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간 외로는 이런 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 영화와 관련된 영화관과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강한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나머지 이제 드라마라든지 아니면은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좀 발목을 잡고 있지만은 중국 소비주까지
좀 수급 같은 경우 매기, 심리 이런 점이 확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매기라든지 심리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주식을 잘 설명하지는 않는데 왜 지금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하냐고 하면 지금 시장 같은 경우가 첫 번째로 3분기 실적이 끝난 시즌, 두 번째로는 연말이 도래하고 있다는 점이고 첫 번째, 두 번째를 바탕으로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가 좀 모멘텀이라든지 주가 같은 경우가 빠져있는 종목들이 이 빠져있는 요인이 제거될 때 또는 긍정적으로 선회할 때 주가 반응이 강하기 때문에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하고 중국과 관련된 부분, 관계 개선에 따라서 기존의 중국에서 이익이 났던 기업들 같은 경우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는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관련돼서 그럼 특징적인 종목은 뭘까요? 네, 종목은 사마 네트워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종목명 같은 경우를 좀 오타가 발생을 했는데 사마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드라마 제작 중심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자체 IP로는 어게인 마이 라이프 이런 쪽이 올해 출시를 했었어요. 그리고 금수저 같은 경우 최근에 방영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 실제 글로벌 방영권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 계약을 디즈니와도 체결을 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 기대작 같은 경우가 미국의 인기 드라마 멘탈리스트의 리메이크작 같은 경우도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드라마 제작사 같은 경우는 특정 한 편이 이렇게 대박이 나서 콘텐츠 수익이 확 느는 게 아니라 연간 캡하죠.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적 같은 경우도 우리가 추정을 하기에 좀 편하기도 하고 이 추정 안에서 시장이 커지는, 즉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기준으로 원래는 나갔다고 하면 OTT 업체도 늘고 이제 중국 시장까지 만약에 호전적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은 이와 같이 드라마 제작 중심 사업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시장의 파이가 커지면 그만큼의 매출까지 좀 더해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외로 6%대 상승을 했어요. 우리가 시간외로 이렇게 상승한 종목 같은 경우는 급하게 추격은 하지 않습니다. 시간외 상한가 가격 이하로 가격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갭 상승이 이루어지는 종목 같은 경우는 비중도 강하게 가는 게 아니라 좀 전체 포트 내에서 일부 매매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2,985원 이하에 접근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손절가 같은 경우는 개인 기준에 맞게 꼭 대입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중국의 OTT 관련된 이슈와 더불어서 사마 네트워크스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시간 내에서 거래가 상승한 부분들, 오른 부분들까지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고 대응 전략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수급과 관련된 현황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관련돼서 수급에서 짚어볼 포인트는 무엇이고 또 볼만한 종목은 무엇인지 한 번에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수급으로 주목할 점은 시세 연속성이 부족한 상황, 여기 안에서 신재생에너지군이 수급 위에 있다는 점이에요. 이 점은 우리 생각하고 내년에 증설에 대한 스케줄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목은 두산 퓨얼셀을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수소와 관련된 부분에 수주가 나왔고 이 부분의 수주는 좀 연속될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시각을 좀 확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올해 예상 매출액이 3,149억 원 수준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2조 4,785억 원 정도 돼요. 좀 나오는 매출, 영업이익 대비해서는 시가총액이 좀 올라와 있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수주가 좀 추가적으로 나와준다고 하면은 그다음에 흑자 전환에 대해서 좀 가시화가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 한 1,000억 이상이 나와주는 구조에서는 시총 같은 경우도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34,8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관련돼서 특징적인 종목까지 수급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사님, 그렇다면 저희 오늘장 작전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 시장 모처럼 미국 시장의 상승과 우리나라 야간 시장의 상승까지 이루어졌어요. 오늘은 최근에 약했던 시총 상위주들 같은 경우에 수급 흐름 어떻게 나타날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시총 상위는 그래도 주가의 컨디션을 하루 정도는 더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 국채 흐름을 보면 성장주들의 반등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에 변동성이 커졌었는데 다시 한번 성장주 분들의 반등의 가능성을 열고 개별주의 강세 함께 또 연속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여쭈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모처럼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국내 증시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저희 장중에 더 자세히 이야기해 드릴 텐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